네, 그럼 지금부터 트랙 1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요즘 정말 핫한 키워드 초전도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 있는데요. Wag the dog,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세계 최초 초전도 화질을 달성해 시장의 판도를 흔들겠다는 주제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특별히 두 분이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해 주실 LG전자 최명석 책임연구원 그리고 임종명 선임연구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 세션을 신청해 주시고 이 세션에 참여해 주시고 또 멀리서 이렇게 유튜브로 이 세션을 경청해 주시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컨버전스 홀에 제가 설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컨버전스 홀이 제일 넓기 때문에 이 컨버전스 홀을 사용하려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야지 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홀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뒤에 여기에 있는 LED 스크린이 유일하게 이 LG SDC 2023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컨버전스 홀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LED 화질에 대해서 오늘 또 특히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또 이 LED 스크린이 많이 필요했고요. 또 특히 또 이 스크린 자체가 저희 사업부에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더 열심히 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게 하다가 좀 질문 같은 걸 드릴 텐데 또 적극적으로 질문에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제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소정의 선물도 직접 여기서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먼저 이제 소개를 먼저 인사말 발표부터 소개를 먼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제 머리가 좀 하얘져가지고 이건 좀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떨림이란 말로 그냥 다 그냥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냥 이건 넘어가고요. 네, 저의 커리어 패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커리어 패스가 이게 주저리주저리 제가 써놓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걸 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화질과는 무관한 길을 계속 걸어왔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정말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이건 좀 깊이 파봐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기억자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기억자로 좀 파지는 이런 커리어 패스를 제가 걸어온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저 혼자의 힘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함께 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2014년에 LG 이 그룹 전체에 이 능력자분들이 모여서 아이디어 컨설턴트라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 제가 다행스럽게도 참여하게 되면서 거기서 많은 분들, 정말 멋진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열정도 가득하시는데 능력도 가득하시고 이런 분들을 만나서 함께 아이디어를 제네레이션하고 서로 이제 자극하다 보니까 정말 제 안에 있는 창의성이 점점 더 많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혼자만 할 일이 아니구나.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협업을 해야지만 이 정말 저의 그 창의성이 증가될 수 있고 또 성공도 역량도 강화될 수 있고 성공을 거둘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다른 분들, 특히 저 소프트웨어 분야 이외에 더 전혀 다양한 분야, 다른 분야들의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면서 이 경력을 쌓게 되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LG 그룹 전체에 정말 많은 능력자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걸 또 느끼고 LG 그룹의 미래가 밝다라는 것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저는 최근에 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셀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을 또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역시 제 혼자의 힘이 아니죠. 많은 분들의 협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사 LED 초전도 화질을 증가시킨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다 같이 함께 모시고 제가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또 여건상 그 중에서 한 분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모셨는데 바로 우리 임종명 선임입니다. 타스크 활동 좀 함께했고 지금 현재도 저 다른
개발 담당에 속해 있지만 제 업무와 가장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임종명 선임을 다음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받은 임종명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명석 책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는 일반 사이니지 솔루션을 개발하다가 현재는 LED 화질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 가지 레저 스포츠 하는 거를 취미로 삼고 있어서 지금 사진도 이제 보드 타는 사진으로 해놨는데 현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낙이고, 제가 또 여기 직무 운빨이라고 적어놨는데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이제 카메라 관련된 일을 하고 이제 석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영상처를 전공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남들보다 뛰어난 전문의식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카메라를 이용한 솔루션을 개발을 했는데 그런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 있어서 이제 남들보다 접근성이 조금 더 빨랐고 그런 좀 이득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최명석 팀에게 마이크를 이제 이어 던지고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종명 선임은 이따가 아까 말씀드린 셀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이 기술을 소개할 때 엑기스가 되겠죠. 그 엑기스 할 때 다시 임종명 선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네, 컨텐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요인데 전체 주제는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 비전공 분야인 화질, 특히 하드웨어 관련된 이런 분야들이죠. 이런 영역의 화질 분야를 접근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가치 지향점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제품과 고객에 대한 그런 근본 정의 그리고 각각이 원하는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제품과 고객을 또 이어주는 그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 매개체를 한번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탐구하고 나서 결국 그것을 바로 어떻게 솔루션으로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녹일 수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초전도 화질, 이게 가치 지향점이 되겠죠. 이 초전도 화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품, 매개체 그리고 또 인간 그리고 솔루션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초전도 화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듣도 보도 못한 용어시죠. 혹시 초전도 화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 달 전에 만든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디지털 사이니지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그런데 화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더라고요. 뭐 색 연소성이 좋아야 된다든지, 뭐 색 재현율이 좋아야 된다, 뭐 궤적 선형성이 좋아야 된다. 전혀 다양한 정말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하면은 특히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네, 멀티비전 스크린이 떠오르시죠. 이런 작은 이런 비전들이 이런 작은 모니터들이 여러 개가 뭉쳐서 큰 하나의 비전이 돼야 되는 이런 디지털 사이니지의 특성상 그 초전도 화질이라는 고유의 가치 지향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최근까지 우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초전도 이슈가 있었죠. 네, 발표 지원했을 때가 8월 달이었는데 그때 정말 핫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저는 근데 이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낀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항이 0이라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우리 몸의 저항으로 생각하면 전자의 저항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저항으로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고통, 감각의 거슬림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없애는 초전도 화질 하면 이제 그 저항, 우리 몸에 있는 저항을 없앨 수 있는 정말 화질이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개념을 차용해가지고 상용화시킨 그런 사진을 제가 또 인터넷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네, 초전도 냉 김치말이 국수라고 있는데, 네, 이것도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 국수인데 김치도 있고 그리고 한우 사태 수육까지도 함께 융합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 몸에서 정말 불편하게 느끼는 이 더위라는 이 저항의 감각을 제로로 만들어준다. 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이런 초전도의 개념을 저도 한번 가져와 보고 싶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초전도 화질이란 비디오월의 멀티비전 스크린에서도
눈으로 볼 때 마치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보는 것과 같이 각각의 디스플레이에서 전체가 거부감이 없이 느껴지는 시각 인지의 저항이 없는 균일한 화면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화면 유니포미티 균일도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몰입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간이 느꼈을 때 제대로 인간의 기준에서 그 점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판단자가 우리의 눈,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이제 뇌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일반 사람들이라면 딱 보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어쩐 화질 전문가가 미세하게 보고 전문가만 느낄 수 있는 이런 화질이 아니라 누구나 다 지나가면서 딱 디지털 사이즈를 봤을 때 저거 이상하네라고 느낄 수 있으면 그건 바로 초전도 화질성이 떨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사이니지의 특성, 최종 고객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물리적인 분야에 대한 고찰과 탐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한번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화면이 있죠. 큰 화면, 작은 모니터들을 가지고 큰 화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색들이 너무나 알록달록한 걸 볼 수가 있죠. 사람의 눈이 이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맞추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양한 색들을 만나버리면 그 기능을 포기해버린대요. 그냥 알록달록하거나 그러고서는 맞추지 않고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의 눈이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저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도 모 전자회사의 이런 디지털 사이니지 제품인데 인천공항 터미널 2에 가면 모 전자회사의 디지털 사이니지 배너가 있습니다. 인천공항 터미널 1에는 저희 제품이 있는데 2에는 여기 이 회사의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밝기가 어둡고 밝고 뭐 줄도 가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좀 밝으면 좀 약간 조리개도 닫고 어두우면 또 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눈이 이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에도 정말 아름다운 이제 올레드 터널이긴 한데 이것도 중간에 프레임이 끈기 있으니까 그게 약간 좀 거슬리는 느낌으로 직접 우주에서 유영하는 느낌은 좀 안 듭니다. 대신 이렇게 만약에 이 프레임을 없애면 유영하는 느낌이 좀 잘 들겠죠. 이런 식으로 초전도 화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아주 불편함이 없이 하나의 큰 화면을 작은 화면들의 집합체를 큰 화면으로 보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전도 화질이 뭐냐는 가치 지향점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벌써 10분이 지났는데 지금 장표가 지금 16페이지를 내가 왔는데 120페이지 장표거든요. 그러니까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디지털 사이즈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모니터들, LCD 모니터들을 모아서 큰 비디오홀로 만드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싱가포르의 썬텍이라는, 한국으로 치면 이제 킨텍스 같은 곳인데 이곳에 가면 LG전자의 625대의 디지털 사이니지 비디오 월이 있거든요. 세계 기니스북에도 올라 있다고 합니다. 이 각각의 비디오 월들의 모니터들이 하나의 색으로 동일하게 균일하게 움직이면 그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마치 K-팝 칼군무를 보는 것 같을 거고 S게임도 보는 것 같겠죠. 그런데 아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서로 각자의 개성을 뽐내고 있으면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이런 이슈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의 색을 맞췄는데도 비슷한 색으로 기계로 비슷하게 색깔을 쟀는데 막상 그걸 재보면은 인간의 눈이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다르게 색이 다르네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기계로는 똑같은 색으로라고 판별을 하는데 인간의 눈은 다르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인간 눈이 비슷하게 맞추면 기계로 보면 또 틀리고요. 이런 상황도 비디오월 세계에서는 존재하더라고요. 그리고 LED 사이니지 비디오월도 지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 이 스크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도 이제 엣지도 없고 프레임도 없으니까 정말 최고의 디스플레이 같죠. 하지만 여기도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자세히 하나하나 보면 안에 LED 그 칩들이 다 하나하나 박혀져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LED는 칩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칩 위를 쌓고 있는 이런 필터가 있거든요. 필름이. 근데 이 필름들이 정말 똑같은 이런 품질로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그 헤이즈, 이제 눈부심 처리가 21%가 돼 있고, 어떤 거는 20.5%가 돼 있고, 어떤 거는 21.5%가 돼 있다면, 만약에 1%만 허용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서도 색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걸 붙였을 때 사람 눈이 과연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좀 불편함 느끼겠죠. 또 LED 모듈도 정말 제대로 잘 꽂혀서 그 몇백만 몇천만 개의 그 LED 모듈들이 정말 제대로 잘 꽂혀져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걸 보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제대로 이제 꽂혀서 있는 상태입니다. 균일하게 꽂혀져 있죠. 그래서 잘 가다가 갑자기 약간 틈이 벌어집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는 좁습니다. 근데 반대편에는 좀 제대로 안 꽂혀져서 약간 들떠 있네요. 또 얘는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파란색이 좀 덜 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밑에서는 어두운 부분이 나타났다가 밝은 부분이 나타났다가 약간 색이 노란 부분이 나타났다가 이런 식으로 색이 보일 수 있고 색이 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필름들도 밝은 투명했다가 약간 불투명했다가 이렇게 되면서 색이 각각 달라지면 그걸 다 붙였을 때 사람의 눈은 인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슈 사항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똑같이 세츄레이션을 오래 사용할 때마다 세츄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어디는 좀 덜 어두워지고 어디는 더 어두워지고 해서 밝은 부분이 나타나고 어두운 부분이 나타나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초전도 화질의 목표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멀티비전 스크린의 캘리브레이션은 그래서 일반적인 모니터 한 대에 대한 캘리브레이션과는 다르게 개별 디스플레이 화질의 최적의 화질보다 각 화면의 균일도를 동일하게 맞추어서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좋고 한쪽이 나쁘면 차라리 둘 다 나쁘면 사람이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일하게 가야 된다. 이걸 바로 멀티비전 스크린의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초전도 화질을 추구하는 작업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품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이제 매개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저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품도 있는데 하드웨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제3자 전혀 다른 물리적인 환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제품과 나를 이어주는 모든 것이라고 매개체를 정의하고 그것을 전 깔이란 말로 정의했습니다. 깔이 이 정의를 보면 바탕이나 성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깔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전 3깔을 꼽았는데 첫 번째로는 빛깔입니다. 그래서 명암, 휘도, 색도 등의 이 고유의 빛 주파수 특성의 이 첫 번째 빛깔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빛을 시각 빛을 해석해가지고 결국 우리의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이게 이제 최종 목적지가 빛이 나에게 와서 색깔이 되는 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눈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암과 휘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빛이 보니까 우리 눈에는 간상세포라는 게 있고 또 원추세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후두엽에 있는 시각 피질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눈의 역할, 시신경으로 눈이 이 전달하는 것이 이게 눈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제가 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빛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빛은 사실 전자기파죠. 그래서 우리 눈이 이 700 나노미터의 파장부터 380 나노미터의 파장까지 사이에 있는 이 전자기파만 우리 눈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빛이라고 부르는데요. 우선은 지금 빛에 대해서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이제 휘도가 중요하다. 광속, 광도, 조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휘도라는 걸 사용하는데 칸델라 퍼 미터 스퀘어라는 이런 단위를 쓰기 때문에 줄여서 그냥 니트라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휘도 특정 방향으로 도달하는 빛의 양이 중요하고요. 이 점을 알게 됐고 또 색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빨간색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떤 게 빨간색일까요? 지금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사진 해가지고 다 다양한 사진이 있는데 무슨 못된 핑크도 있고 몽키레드도 있고 정말 다양한 색의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색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못된 핑크로 된 립스틱 선물해줘 이러면 어떻게 화장품 가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된 핑크라는 거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거 알아보면 사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남자들은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색을 판별하는 그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오히려 더 유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남성분들은 약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색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알아보니 이 RGB라는 레드, 그린, 블루의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3차원 그래프, 3차원의 큐브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색의 특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약간 달라져서 지금은 레드와 그린, 옐로우와 블루
가 이제 동서남북처럼 돼 있어가지고 레드 붉은색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린색을 느끼지 못하고 노란색을 느끼면서 파란색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는 이제 밝은 곳, 아래는 어두운 곳에서 이런 동그란 3차원 공간이 세계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어떻게 지구본을 들고 다니면서 표현할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지구도 2차원으로 매핑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구도 2차원으로 매핑하고 이 매핑하는 게 약간 왜곡이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줄이는 것처럼 아까의 그 3차원 구도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말발굽 모양. 그래서 말발굽 모양의 2차원 그래프로 만들고 그때 이제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몽키레드 아무튼 더 빨간 거 덜 빨간 거 이게 아니라 X로 0.630, Y로 0.360에 있는 색에 해당하는 립스틱을 사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이러면 이제 점원이 이제 하고 정확하게 알아듣고 이제 그 립스틱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색역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색이 어떤 디스플레이를 평가할 때 요소인데 어떤 디스플레이가 되고 빨간색과 파란색은 다 끄고 초록색만 넣었을 때 어디 위치에 좌표에 해당하는지, 반대로 파란색, 초록색 끄고 빨간색만 켰을 때, 파란색만 켰을 때 해가지고 그 세 점을 딱 이으면 삼각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색역이라고 부르는 그 디스플레이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표준들이 있고요. 디스플레이 성능도 평가하지만 실제 우리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있는 이 사이의 영역은 무조건 포함해야 된다라는 이런 인증하는 그런 표준 규격들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여기서 약간 신기한 게 뭐냐면 이 2차원 그래프에서는 이 휘도한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L 위아래 잘랐으니까. 그런데 색역이 넓어지면 색역이 점점 더 넓어질수록 인간이 그것을 휘도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신기했는데요. 이 프랑코 폰타나라는 혹시 사진 작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마치 순수한 사진인데 그 사람들의 그 작가의 사진을 보면 사진 작가인데 다 작품들이 다 회화로 보여요. 그림으로 보입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다 수채화 같은 사진을 찍기로 유명한 작가인데 저희 팀에서 작년에 야유회를 갔습니다. 이 작가의 전시회로. 그래서 무슨 야유회를 전시회를 가나 하고서 이렇게 갔는데 정말로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의성을 정말 자극받고 너무나 감명 깊었거든요. 정말 다양한 색채가 정말 어우러질 때 눈이 정말 편안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미술 전시회 한번 가보시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 작가가 찍은 작품입니다. 진짜 사진이 아니라 그림 같죠? 네, 사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제가 이거 그렸어요. 그림판으로 한 15분 정도 그림판으로 그렸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찾아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작가의 색은 약간 쨍하고 아주 화사해야 되는데 그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은 뭐 저작권 때문인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똑같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휘도가 쨍한 그림을 봤을 때 사람은 밝다고 느끼는데 여기서 휘도를 그대로 둔 채 채도만 50% 낮춰보겠습니다. 색역만 약간 좁힌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약간 좀 어두워 보이고 뭔가 좀 일식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 약간 그렇죠. 약간 좀 탁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쪽이 있는 것이 채도를 안 줄인 거고 이쪽이 채도를 줄인 건데 이쪽이 훨씬 더 밝아 보이죠. 아래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이게 니트는 똑같은 휘도를 가지고 있는 이 동그라미들이거든요. 근데 이 팔각형들 중에 빨간색 그리고 보라색 그리고 파란색은 아주 밝게 보이죠. 근데 노란색, 초록색은 어두워 보입니다. 이 색을 다 없애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만 봐도 똑같은 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헬름홀츠 콜라우슈 효과라는 건데 이게 모 회사에서는 아주 이 마케팅 포인트로 아주 잘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사의
디스플레이보다 더 색역이 넓으니까. 근데 색역이 넓은 게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과장해서 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일 수도, 눈에 좀 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더 밝고 더 좋다, 이렇게 색역이 넓은 것을 밝기로 치환시켜가지고 실제로 이 프랑코 폰타나의 이 작가와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디스플레이 우수성을 알리고 콜라보를 하는데 사용하는 걸 볼 때 아, 참 머리는 잘 쓴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색 온도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이 색이 온도까지도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색만 봐도 어떤 특정한 온도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포항제철의 용광로에 직접 손을 대보지 않아도 빛만 봐도 온도를 알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온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서 별빛의 온도도 잴 수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색 온도 넘어가고 또 색심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비트 수가 올라갈 때마다 이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색상들이 넓어져 가지고 8비트의 색심도를 가지고 있으면 1677만 개의 색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색이 약 80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미 트루컬러에서 1670만 가지의 색을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HDR 플러스라는 규격이 나오면서 이 규격은 10억 가지의 색을 표현해야 된다고 합니다. 돌비 비전이란 규격은 더 심합니다. 687억 가지의 색을 표현해야지 인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색이 많이 필요할까요? 네, 이제부터 우리의 눈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눈으로 들어가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인간의 눈이 광자를 몇 개부터 인식할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여러분들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는 이제 주기율표, 원소 주기율표 기억하시죠? 수엘립의 봉탄질산 플레 하면서 그 주기율표에 나오는 그 원소가 기본 단위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 표준 모형이라는 것이 기본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소들도 다들 이 표준 모형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전자도 보이고 뭐 그런데 광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광자가 몇 개부터 인간의 눈이 인식할 수가 있을까요? 한 10억 개부터 인간의 눈이 인식할 수 있을까요? 혹시 발표 참여해 보실 분들 계십니까?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한 개요? 한 개 어떻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 그래. 네. 네. 맞습니다. 인간의 눈은 광자를 한 개부터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가 선물 한번 드릴게요. 제가 네, 제가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인간의 눈은 광자를 한 개부터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알게 된 게, 광자를 한 개 쏠 수 있는 기술이 발견돼서 그 기술이 상용화 됐기 때문에 한 개를 인간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만큼 인간의 눈이 정말 예민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의 한번 그 예민함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질문 드릴게요. 제가 이제부터 3개의 네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모는 하나의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각각 네모마다. 근데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어요. 이 3개의 네모 중에 몇 개가 같은 색일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모. 네. 자, 보셨죠? 두 번째 네모. 자, 세 번째 네모. 네. 자, 몇 개 네모가 다 같은 색일까요? 네, 한번 손 들고 한번 대답해 보실 분 계십니까? 몇 개 네모? 네, 네. 다 같은 색.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틀렸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색으로 보여요. 네, 인간의 눈은 일단은 동시에 하나의 색을 보면 그 다음 색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다 같은 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3번, 다 다른 색이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색이 비교가 되십니까? 1번과 5번이 같은 색이고요. 2번과 6번이 같은 색입니다. 3번과 4번이 같은 색이에요. 이제 보이시죠? 사람은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갑자기 눈이 너무나도 좋아집니다. 이래서 이게 디스플레이 사이니지가 이게 어려운 건데요. 네,
거의 RGB 한 1차이 정도, RGB 딱 1차이 정도 이 색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이 정말 좋죠. 그런데 이 까만 프레임까지 없애면 어떻습니까? 더 확연해 보입니다. 더 확연히 딱 드러나 보여요. 그렇죠. 이 경계면이 딱 보이니까. 그런데 이 경계면만 살짝 그라데이션 하면 갑자기 똑같은 색이 칠해져 있는데, 네, 갑자기 색이 경계가 사라졌죠. 네, 이게 또 인간이 또 약간 이런 그라데이션이 또 약합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점들도 솔루션으로 이걸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점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눈의 구조를 계속 보면 이 중에서 이제 눈은 이제 황반에 이제 맺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세포들이 있습니다. 간상 세포가 있고 이건 명암을 보는 세포, 원추 세포가 있습니다. 이거는 빛을 보는 세포인데 간상 세포는 1억 2천만 개가 있고요. 원추 세포는 약 한 70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러니까 색을 보는 것보다 인간은 명암을 구별하는 게 있어서 더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원추 세포도 이게 40대 20대 1인데 L이 빨간색을 보는 세포, M이 초록색을 보는 세포, S가 파란색을 보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의 비율이 개수 비율이 40대 20대 1로 돼 있어가지고 빨간색을 보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관상 세포와 녹색을 보는 세포 그리고 빨간색을 보는 세포가 이제 약간 500에서 600 사이에 약간 초록색 계열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반응이. 그래서 인간이 초록색을 볼 때 가장 눈의 감각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는 초록색이 가장 빛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밝은 색입니다. 그래서 비상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눈의 구조도 황반에는 원추세포가 몰려 있고 바로 옆에 간상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을 볼 때 똑바로 별을 보면 절대로 못 보죠. 약간 주변시로 약간 옆으로 봐야 돼서 야간 사격 하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약간 바로 직접 보면 절대로 안 보이지만 약간 옆을 봐야지 되고 그래야지 보인다는 거 또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색이 가운데서는 밝게 보이는데 옆으로 가면서 점점 사라집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눈에서 뇌까지 실제로 인식하는 과정이 사람이 눈을 볼 때 이 색의 정보는 약간 이쪽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 명암의 정보는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디 위치, 그 what과 where이라고 하는데 이 물체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과 이 물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두 가지 요소가 따로 동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인간이 착시가 일어난다는 것을 또 제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신 인간은 이만큼 뇌가 이 보는데 80%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의 뇌가 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럼 인간의 눈은 잘못되었으니까 인간의 눈 잘못됐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될까요? 인간의 잘못된 눈을 기계가 맞춰야겠죠. 그래서 이 베버 페이너라는 사람들이 이 자극과 인간의 감각과의 관계를 밝혀냈는데, 아까처럼 어두울 때 조금 0볼트에서 1볼트로 올릴 때 사람은 너무 밝아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100볼트에서 101볼트를 올릴 때 사람은 밝아지는 것처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 곡선을 봤더니 로그 곡선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처럼 로그 곡선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디스플레이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한 1볼트 올라갈 때 0.5볼트만 올려도 사람이 1볼트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밑에 아주 밝은 부분에서는 한 2, 3볼트 정도 올려가지고 조금 더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치환을 해서 사람이 느끼는 곡선을 반대로 이렇게 곡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쳤더니 제대로 이렇게 1차원 곡선이 되어서 1차원 직선이 돼가지고 이게 디스플레이를 아주 스무스하게 올라가서 밝게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람의 눈에는 또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색으로 보이는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많이 핫했던 이 흰골 파검 드레스 논쟁도 있었고요. 네, 이런 것도 있고, 사람이 착시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 한 점을 볼 때 다른 곳은 점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대신 인간이 강한 게 있습니다. 이 패턴은 되게 인간이 강하게 보거든요. 아까 바로 붙였을 때 되게 밝게 여러분들이 다 식별하셨던 것처럼. 근데 패턴이 또 가운데 패턴이 약간 달라질 때 일반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여기에 다 이게 색 가운데가 지금 되게 어두워 보이죠. 그런데 이건 전체는 다 똑같은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배열이 달리 패턴이 깨지니까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고, 네, 휘도도 있고, 네,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네온색 확산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 사이에는 색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이에 있는 색이 아무것도 없이 빛만 갔는데 여기에 색들이 약간 푸르스름해 보이고 이 사이에 색들이 이제 껴 있는 것처럼 네온색에 있으면 바로 옆에 사람 눈이 퍼져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이에 색이 좀 껴져 보이시나요? 여기보다 여기가 좀 약간 붉은스름해 보이고 여기와 여기가 해야 되는데 이게 LED의 특성상 약간 좀 LED가 워낙 밝다 보니까 조금 안 보일 수는 있어요. 대신 푸른색으로 하면 또 여기도 약간 이쪽보다 이쪽이 더 좀 약간 이 색이 껴 보이고 이쪽은 다시 화연해 보이고. 네. 이걸 보면 조금 이건 조금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색과 이 색이 같은 색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색이 막 낀 것처럼 보여요. 빨간색이 있으면 빨간색 껴 있고 초록색 껴 있고. 네, 이게 지금 비디오월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비디오월이 가운데가 색이 똑같은 색인데 사람의 눈이 보기에 지금 다양한 색 이게 여기에 색이 껴 있으니까 다양한 색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도 있었고 대신 또 이걸로 한번 이 가운데 십자 모양을 보시겠어요? 가운데 십자 모양을 계속 보시면 갑자기 색들이 또 사라집니다. 네, 계속 가운데 십자 모양을 또 계속 뚫어져라 보시면 색들이 막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네, 사라지시죠? 네, 그래서 또 인간의 또 그 잔상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잔상도 평생 가는 잔상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서구권에 있는 분들은 이제 약간 붉은색 계통을 좋아하는 것도 잔상의 영향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잔상이 보이는 영향인데 이것도 또 인간은 계속 볼 때 생성형 AI 그림을 또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맹점이 있는데도 우리가 맹점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그 이미지를 계속 리프레시해서 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도 패턴이고요. 똑같은 패턴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은 또 안정감을 느끼는데 네, 패턴이 중간중간에 약간 껴 있으니까 엉뚱한 패턴 방향이 다르니까 네, 좀 이상하게 불편하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 화면도 사실상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네, 이 화면도 지금 보시면 사실상 약간 색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데도 다르고 이 디스플레이들 자체도 약간 우리의 눈에 이제 거슬리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전혀 인식을 못 하셨는데 이 하얀색을 보이시는 순간부터 인간의 눈이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보이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녹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런 디스플레이들은 각각의 색온도를 재서 이 색온도를 이렇게 재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치면 색이 나오는데 그렇더라도 아까처럼 색이 그래도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일단 이런 센서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이 옮길 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RGB를 각각의 줄다리기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줄다리기를 했던 이 힘을 가지고 힘을 줄이면은 약간 이쪽으로 갈 거고 힘을 늘리면 약간 이쪽으로 갈 거고 반대로 이 둘의 힘을 줄이면 더 이쪽으로 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원리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녹여서 소프트웨어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옮깁니다. 근데 그렇게 옮기고 그다음에 이 AX 플러스 B 그래프를 가지고 개조와 휘도를 그래프로 옮겨서 이렇게 맞춥니다. 각각의 다른 거를 기울기를 다르게 한다든지 또 절편을 다르게 한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안 맞으면 이제 결국 수동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맞추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인간의 이런 저런 보색 심리를 사용해 가지고 이런 UI를 만들어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현재 특허로도 올라와 있는 그런 UI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디오월의 스마트 캘리브레이션이 있는데 아까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패턴을 사용해서 깼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다양하게 삽입을 해가지고 패턴이 이미 이 안에 있는 패턴을 통해서 이 비디오월의 그 모든 부분들이 다 균일하게 보이도록 하고 그 안에 센서도 안에 삽입했습니다. 특정 지점에다가 센서를 삽입해서 비디오월의 그 각각 그 색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재면서 서로 다른 모니터들과 통신하면서 모든 센서의 센서 상태를 서로 나누고 그걸 계산해서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LCD 비디오월은 저희가 솔루션을 찾게 될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LED 스크린, LED 이 사이니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솔루션을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임종명 선생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일단은 LED 사이니지 캘리브레이션을 설명해 드리는데 그 LED 사이니지의 캘리브레이션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픽셀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ED 사이니지 같은 경우는 모든 소자가
이제 독립된 광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미지에 해당하는 하나의 픽셀이 하나의 광원이기 때문에 하나의 광원 하나하나를 이제 캘리브레이션 한다는 의미로 픽셀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그래서 UHD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도 곱하기 RGB 각각이 이제 광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총 2,400만 개 정도에 되는 광원을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광원들을 이제 밝기나 색감이 가장 비슷한 것들을 모아서 받아오면 좋겠지만은 그런 광원의 산포가 낮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픽셀 캘리브레이션 과정은 이제 LED 사이즈 모든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캘리브레이션 기술만 가지고 판매를 하는 업체들도 있어서 이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잠시만요. RGB 각각의 광원의 밝기 정보를 측정하고 이렇게 밝기 분포가 다른 애들을 이제 픽셀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밝기 정보를 갖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 픽셀 캘리브레이션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픽셀 캘리브레이션만으로는 이제 한계점이 있는데 그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픽셀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는 계측 장비가 스크린 전체를 한 번에 측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측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계측 편차는 우리가 보는 LED 스크린에서 색감차로 이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LED 스크린의 온도 분포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광원들은 온도가 달라지면은 밝기가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그래프에서 설명 나온 대로 RGB 중에 레드 성분이 이제 특히 심한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레드 성분은 이제 밝기가 감소해서 이제 화이트 스크린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온도가 높은 부분이 푸르스름한 부분으로 보이는 거고, 아까 최명석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 주신 그런 색온도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레드 성분이 낮아지므로 점점 더 푸르스름하게 보이고, 이런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 LED 스크린은 각각이 다 독립된 광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앞에 계신 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스크린에서 주는 열이 상당합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좀 더운데, 이렇게 온도 분포가 달라지면서 유니포미티, 즉 이제 초전도 화질의 이제 달성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더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저희가 변수를 규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제 픽셀 캘리브레이션만으로는 LED 스크린의 초전도 화질을 달성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LED 스크린에서 이 스크린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이렇게 눈 그림과 카메라 그림을 놨는데, 오늘날의 카메라는 피사체를 좀 더 이쁘게, 멋지게 혹은 재밌게 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 카메라의 본질은 그 어떤 기계보다 우리 사람 눈을 가장 잘 모델링한 장치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본질을 사용하여 LED 스크린의 초전도 화질을 달성하는 솔루션에 활용한 이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LED 스크린의 구성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하나하나의 독립된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멀티비전이라고 소개를 최명석 선생님 진행을 했는데, 하나의 모듈이 하나의 디스플레이 단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UHD 스크린의 경우 이제 LG전자에서 만든 모델의 경우 이제 150개에서 210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런 데 부분 보시면은 군데군데 네모나게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이 보일 텐데, 이게 하나의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LED 모듈이 이제 초창기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스크린 캘리브레이션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조금 이제 다른 색감을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모듈 단위로 스크린이 구성되고, 이 모듈 단위로 이제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제품 설계의 기준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처음에는 설계된 스펙 안에서 모듈 단위로 스크린의 유니포미티를 보상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로 인식된 사진 정보에서 각각 모듈의 영역을 이렇게 찾아내고, 그 찾아낸 영역을 기반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상을 하면은 이렇게 색감이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좀 클리어하게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처음에 개발을 했고, 그렇지만 이런 솔루션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모듈 단위로 영역을 보상하다 보니까 대표값이 모듈 전체의
모듈 전체의 이제 색감을 대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카메라랑 눈이 아까는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카메라는 이런 이제 독립된 이제 대표값을 위해서 네모난 영역을 인지하고 있지만, 눈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게 되고, 이런 이제 모듈 A와 B를 예시로 들었는데, 이건 뭐 극단적인 예시지만 이런 부분도 사람은 분명 다르게 느끼지만 카메라는 평균값으로 이제 대표값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방법을 또 개발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셀 영역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하드웨어의 제약 사항으로는 하나의 모듈 단위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듈 단위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UHD 스크린 기준으로 해가지고 3,600개의 논리 영역으로 나누어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 대비 보상 영역의 수가 24배나 증가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자사 사이즈, LED 사이즈만의 고유 기술로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서, 이 기술로 인해서 이제 전체 화이트 스크린에서 초전도 화질을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LED 사이즈 내부에 들어가는 FPGA와 저와 최명석 채님 같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의 협업으로, 이제 긴밀한 협업으로 인해 탄생을 했는데, 3,600개의 논리 영역으로 구분한다는 게 감이 안 오실까봐 살짝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UHD 스크린에 이런 이제 조그만 네모가 하나하나 보상 포인트인데, 이렇게 많은 포인트를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전후 사진과 같이 이런 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셀 단위로 나눈 3,600개 영역으로 나누기 전에 이제 단순히 모듈 단위의 캘리브레이션만 완성했을 때 그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된 사진이고, 요거는 저희가 새로 개발한 셀 캘리브레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스크린을 보상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이제 LED 스크린에서 표현이 안 될까봐 조금 이제 대비를 조정해서 이렇게 확대해봤는데,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확실히 비포 애프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크린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현재 LED 이제 자사 LED 사이즈 같은 경우는 모든 이제 스크린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 솔루션의 강점은 현장에 설치된 스크린에 대해서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이제 화질을 맞출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2023년 올해에 ISE나 이제 인포컴 같은 국제 전시회에 나가서 이제 8K라는 사이즈의 LED 사이즈 소개를 했고, 이때 전시회에서 8K라는 해상도를 가진 거는 이제 자사의 사이즈가 가장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런 스크린 캘리브레이션 통한 LED 사이즈 초전도 화질을 통해서 예전에는 해외 영업 직원들이 반신반의하던 자사 LED 사이즈의 화질을 조금 더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영업 직원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딜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현재는 이제 실적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디스플레이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런 디스플레이들이 일반적으로는 하드웨어나 이제 아니면 소재, 광원 이런 분야들의 업무로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분명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크린 캘리브레이션에 저희는 스크린 캘리브레이션을 소개를 했는데, 이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어서 점점 더 이제 나아지고 있고, 초전도 화질을 목표로 좀 더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으로 마이크 다시 넘길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인간이 보는 인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을 가지고 이 솔루션화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셀도 인간이 보기에 하나 픽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보기에 이 색이 변화한다고 느끼는 픽셀의 다발들을 하나의 셀로 잡아서 캘리브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간이 패턴을 볼 때 편안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패턴을 줌으로써 이 비슷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게 돼서 초전도 화질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간과 제품, 그리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다 각각을 알아보는 게 시간이 좀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공간을 메꿔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소프트웨어로서의 가치가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제가 그래서 이걸 몽글몽글한 구름으로 표현을 했는데, 단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자체가 폭신폭신한 구름처럼, 솜처럼 각각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고, 그리고 나서 또 어디에든지 그것을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구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모든 솔루션을 완벽하게 해주는 활용 점정임과 동시에 웹도도 단지 점 하나 찍는 것이 불과하지 않고 튼실한 꼬리로 몸통을 흔들다가 못해서 아예 날아가다니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무궁하고 무진하고 무한한 동력으로 우리 소프트웨어의 힘으로 단지 회사의 미래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미래, 더 나아가서 인류의 미래를 흔들어 보도록 하십시다. 저는 초전도 화제를 통해서 인류의 미래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함께하는 세션은 트랙 1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서 발표하니 확실히 더욱 풍성한 내용을 다뤘고요. 120장의 장표가 전혀 지루하지 않고 시간이 잘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멋진 발표를 해주신 LG전자 최명석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임종명 선임연구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